남갑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40살 여자입니다. 오늘은 저의 성장 얘기와 많은 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고등학교 때 저는 여고에 다녔습니다. 공부를 잘하기로 소문난 여고였고 학교를 멀리 다닐 돈은 없는지라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저는 집 앞에 여고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모든 여고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다녔던 여고는 학생들 사이에 텃세가 조금 있기로 알려진 여고였어요. 가난했던 저희 집은 당연히 텃세를 피해갈 수 없었죠. 소심하고 집이 가난했던 저는 같은 반 애들에게 밥 같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놀려먹기도 이용해 먹기도 쉬운 존재였던 거죠. 그래도 저는 친구를 사귈 수 있었어요. 반에서 같이 조용하고 존재가 없어서 애들이 잘 건들지도 않는 친구와 서로 친구가 되었죠. 같이 친구가 되자 같이 놀림을 받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 친구는 묵묵히 곁에 있어줬습니다. 많이 고마웠어요. 저는 집도 가난하고 공부도 잘하지 못하는데 매일같이 공부도 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가난해서 제대로 친구가 없었던 저는 항상 곁에 있어주는 애미라는 친구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러던 중 반 친구가 생일 파티를 한다면서 반 애들 모두를 초대했어요. 저에게도 주어진 초대장. 안 가자니 눈치가 보이고 파티에 가게 됐는데 파티에 갔는데 웬걸? 그 집에 엄마가 계셨습니다. 평소에 엄마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했는데 절대 말해주지 않던 엄마. 엄마는 그 집에서 하녀가 입을 듯한 옷을 입고 바닥을 닦고 계셨어요. 엄마가 왜 여기에 있어? 계속해서 이 집 아줌마랑 친한데 오늘 하루만 딸 생일 파티를 한다고 해서 도와주려고 왔다는 엄마. 그런데 계속해서 이거 해달라 저거 도와달라고 계속해서 엄마를 불러대는 친구. 그러다가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스파게티에 머리카락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고 하는 친구. 그리고 같이 따지는 애들까지. 아줌마 이거 뭐예요? 제가 이거저거 시켜서 미워서 이러시는 거예요? 제 스파게티에 머리카락 잔뜩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더러워서 어떻게 먹어요? 아, 이거 말고 다른 요리 해오세요. 배고파 죽겠는데 음식도 늦게 나오고 이게 뭐예요? 다른 친구들 음식에는 없는 머리카락. 그리고 저희 엄마 머리는 곱슬머리인데 음식에 들어가 있는 머리카락은 고든 머리카락. 누가 봐도 그 친구의 자작극이었는데 엄마는 따지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머리를 조아리실 뿐이었습니다.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에 사장님 집 딸이라고 머리를 조아리는 엄마를 보면서 정말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어요. 계속 화가 났고 저는 일부러 옷에 파스타 소스를 묻히고 지워지지 않는 척을 하면서 도와달라면서 엄마를 불렀습니다. 미안하다면서 잘 안 지워지냐면서 화장실에 가서 한번 지워보자는 엄마. 작전 성공. 화장실에 가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한테 무슨 일 하는지 계속 말 안 해주다가 결국 우리 집 애 집에서 이렇게 일하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안 한 일에 고개는 왜 숙여? 엄마는 왜 한마디도 못해? 잘릴 수 있어도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엄마가 뭔데 엄마보다 저렇게 시퍼런 기집애한테 머리를 조아려? 그저 한마디도 못하고 하얗게 굳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기만 하는 엄마. 그런 엄마를 보면서 화장실을 나왔어요. 화장실을 나오는데 그 사실을 들은 생일인 아이. 저 아줌마가 니네 엄마였어? 매일 일도 느리시고 말도 잘 알아먹지도 못해서 답답했는데 니네 엄마셨구나. 너도 공부 못하고 답답하고 그 엄마의 그 딸이래? 얘들아, 얘가 저 아줌마 딸이래. 우리 집 가정부 아줌마. 아, 가정부가 아니고 사실 우리 집 하녀. 저희 엄마와 제 관계가 밝혀지는 순간 정말 제 세상이 다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뭔데 쉽게 저와 엄마의 치부를 드러내는지. 니네 엄마가 가정부였어? 어떻게 요즘 세상에도 가정부가 있어? 나라면 돈 없어도 남의 집 따까리 노릇은 안 할 듯? 등등의 말을 하는 아이들. 울면서 그 자리를 바로 뛰쳐나왔어요. 참으려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당당하고 싶지만 정말 내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았거든요. 울면서 도로를 달렸고 눈앞에 달려오는 차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그 차로 돌진했어요. 빵 크게 들리는 경정소리. 그 소리를 다음으로 저는 의식을 잃었어요.
귀 옆에서 계속해서 일제히 들려오는 기계음. 난 어디 있는 거지? 눈앞에 계속해서 보이는 하얀색은 뭐지? 나 죽은 건가? 하고 생각해 보면서 옆을 보니 보이는 처음이지만 아주 익숙한 풍경. 아, 병원이구나. 옆을 보니 기도를 하다 잠들었는지 풀어진 기도손 모양을 하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엄마. 일하다가 바로 왔는지 김치국물 묻은 앞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한여 두건을 그대로 쓰고 온 엄마. 날씨가 겨울인데 얼마나 추웠을지 어깨가 잔뜩 움츠러든 엄마. 엄마 일어나 봐, 춥잖아. 꾸벅꾸벅 졸다가도 제 말에 바로 일어난 엄마. 얼마나 울었는지 잔뜩 젖어있는 눈망울. 하지만 뭔가 잔뜩 화가 난 듯한 울분 섞인 눈망울. 저를 보자마자 잔뜩 울분 섞인 목소리로 엄마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쪽팔리니? 그래서 친구들한테 치부가 되니까 이렇게 죽으려 한 거야? 내가 너한테 심어준 삶이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거야? 그럼 엄마도 당장 나가서 죽을까? 이참에 그냥 우리 같이 죽자. 우리 같이 죽어! 라면서 덤비는 엄마. 이러시면 안 된다면서 달려와서 엄마를 말리는 간호사 선생님들. 저는 며칠을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매일 병문 안으로 오는 엄마였지만 처음에는 엄마를 정말 쳐다보기가 싫었습니다. 어째서 남의 집 하녀 노릇을 하면서 지내는지, 다른 일도 충분히 쳐다보면 많을 텐데 정말 엄마가 너무 싫었습니다. 혹시 일이 없다 해도 어떻게 다른 애들 말로 요즘 시대에 가정부를 하는 사람이 있고 딸 학교, 친구 집이라는 것도 모르고 일할 수 있을까요? 엄마는 매일 찾아왔지만 저는 엄마가 너무 미웠습니다. 묻는 말에도 대꾸하지 않고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의 진짜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일이 없고 딸인 저에게도 너무 미안해서 그 집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딸인 제 인생은 본인보다 더 잘 살게 해주고 싶어서 본인 자존심까지 버리면서 일할 수밖에 없었다는 엄마. 하지만 학교만 같을 뿐 차마 같은 반 아이일 줄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반까지는 알아보지 싶으면서도 많이 화도 났지만 동시에 안타깝고 너무 슬펐습니다. 내가 엄마의 상황도 제대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무조건 엄마를 원망하고 외면하려고만 한 건 아닐까. 엄마의 진심을 알고 난 후에 엄마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과 우리 집을 꼭 잘 사는 집이 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공부를 못하고 소심한 성격에 왕따까지 당하니 학교 쪽 일은 정말 쳐다보기도 싫어서 책을 잘 안 잡고 살았던 저는 그날부터 책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꼴도 보기도 싫은 교과서부터 읽어보기. 아무래도 아는 게 없으니 정말 뭔 소리인가 싶었지만 죽어라 읽어봤습니다. 뭔 소리인지 진짜 모르니까 엄마가 공부하러 사주셨던 문제집도 펴보고 읽어보고 문제도 풀어봤죠. 처음엔 당연히 너무 틀리는 게 많았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돌대가리였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우리 집의 상황이 바뀔 거라는 생각에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난 늦지 않았다 하고 언제나 생각했죠. 새벽까지 공부, 흐르는 코피, 바로 코피를 막는 휴지. 졸려서 책상에 그대로 기절해서 자서 아침에 교복 입은 그대로 학교 가기.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랬나 대단한 시절들이죠. 고1 1학기 정말 답 없었던 성적은 2학기 드라마틱하게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공부하겠다면서 열을 올릴 때 저를 괴롭히던 아이들은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저 똥대가리가 뭘 해서 되겠어? 지가 저렇게 나대봤자 바닥이지. 주제도 모르고 나대는 것. 나댄다고요? 제가 나대는 건지 아닌 건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욕을 들을수록 더 오기가 생겨서 꼭 밟아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했죠. 그리고 고1 1학기에 진짜 바닥을 기던 내신은 고1 2학기 많은 계단이 올라 있었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성적이 올렸냐 하시는 선생님. 이제 그래도 이름난 전문대에 들어갈 만한 성적. 그래도 알아주는 전문대는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지만 아직도 성이 차지 않았어요. 꼭 알아주는 4년제에 들어가서 저에게 똥대가리라고 한 놈들 코도 눌러주고 싶었고 저희 집도 잘 사는 집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고2, 고3 계속되는 피 터지는 전쟁. 특히 고3 알 수 없게 성적이 떨어져서 피말랐던 시기. 라이벌도 생겨서 더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공부하는데 계속 배도 고프고 먹으면서 공부도 하느라
내가 이거 먹는 동안 남들은 문제 한 문제 더 푸는 것은 아닌가 고통스러웠던 시기. 악물고 하는 것도 너무 지쳤고 툭 하면 아프고 정말 울면서 그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정말 아프고 절망스럽던 시기를 보내고 대학 입시철 선생님과의 상담이 있던 날 그래도 알아주는 4년제에 갈 수 있을 거라며 국립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그 말씀에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순간 궁금해져서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저를 괴롭히던 아이들은 어느 대학을 쓰게 됐냐고 말이죠. 그런데 걔네들은 이름도 처음 들어본 전문대학을 썼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입에서 실소가 나왔습니다. 저보고는 똥대가리에 해서 되겠냐고 했는데 본인들은 정작 전문대학이라니. 소신 있게 지원을 했고 저는 제가 희망하던 땡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땡대학을 나와서 저는 지금은 작지만 그래도 수입이 꽤 괜찮은 사업을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도 꽤 여러 두고 있는 사장님이 된 거죠. 저를 괴롭혔던 그놈들?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람은 결국 근처에서 계속 있다 하던가요? 저희 회사 근처에서 작은 동네 미장원을 하더라고요. 종종 가서 머리 바꾸러 가면서 길을 팍팍 눌러주고 있습니다. 저에게 너 따위가 성공할 수 있겠냐고 하던 애들, 저보고 왜 나드냐고 하던 애들, 그 말을 듣고 화도 나면서 나는 역시 이런 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 작지만 그래도 회사 CEO가 되어서 이젠 환경이 완전히 변해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는 요즘 저와의 싸움에서 당당히 이겨 이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제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나의 모습이 해결 불가할 것 같고 너무 답이 없는 것 같아도 일단 할 수 있는 한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해보라고. 그럼 정말 열리지 않은 문도 열릴 것이라고요. 이런 제 모습 열심히 살았으니 스스로 칭찬해도 되겠죠? 여러분도 저와 같은 기적의 행복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